지금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종목별, 섹터별 대응에 좀 집중해서 수익률 좀 올려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만 앞으로 잘 터진다라면 메디톡스가 예전처럼 뭐 휴젤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유한타증권 선흥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좋았죠? 객장 분위기 좀 어땠어요? 뭐 그동안 좀 많이 물려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뭐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좀 체감 지수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체감 지수가 없었다가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또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좀 시장 견인에 좀 동참해주는 모습들, 그다음에 좀 낙폭과대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오늘이 좀 상승의 느낌,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뭐 최근에 슬금슬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체감할 수 없었던 지수였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체감을 했을 것 같고, 뭐 워낙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이버가 8%, 네. 제가 종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니까 8%가 이상 올랐던데.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반대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무슨 지수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상당히 소외되는 현상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무형자산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 이제 앞으로는 진짜 플랫폼 기업이 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 투자자 그 매매 규모를 보면은 유가증권 코스피에서 개인은 840억, 외국인은 96억, 그 다음에 기관이 305억 매도를 했네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흐름 잠깐 화면 보실래요? 네, 보시면 개인은 좀 매도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차익 실현에 많이 나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 매수하던 부분을 확 줄이면서 거래소에서는 좀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의 좀 매도로 반전한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 다만 이제 오늘 보시면 코스닥 쪽, 어제 미국도 나스닥 쪽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좀 시장에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하고 있나 보죠. 네, 연기금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연기금이 양쪽 시장 다 매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코스닥 우위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우리 사실 올 초까지는 뭐 중소형주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전서부터 이제 대형주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어떤 방향성은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쉬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한쪽에 중심을 실어서 움직이기보다는 계속 이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기다리면은 나한테도 좀 차례가 돌아오는 시장? 네, 그런 흐름인 거는 맞지만 또 그 기다림이 좀 너무 지쳐가지고서 또 팔고 나면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의외의 슈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슈팅하는 그렇죠. 모습도 보셨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뭐 카카오가 슈팅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채워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흐름.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 섹터주들이 돌아가면서 받쳐주는 흐름. 기본적으로 지금 보신다라면은 솔직히 뭐 지수는 어디까지 갈지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종목별, 섹터별 이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은 시장이고요. 사실은 뭐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저께도 뭐 얘기를 했다시피 일단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뭐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갑자기 뭐 옥죄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미국 시장도 좀 상승하는 모습,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더 늘어나고 이제 델타 변이 계속 확산되면서 또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좀 많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종목별, 섹터별 대응에 좀 집중해서 수익률 좀 올려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셨으니까 이 증권가 쪽에서는 대부분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일회성 이슈 정도로 보던데, 왜냐하면 뭐죠? 미국 FDA 거의 발표에 의하면은 어쨌든 지금 나온 그 예방 백신들 가지고 뭐
60%, 80% 이렇게 뭐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좀 의미를 좀 축소하시던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큰 물줄기는 바꿀 수 없다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변이는 계속 나오겠죠. 뭐 알파, 뭐 델타, 뭐 계속 하긴 전에는 나오고 영국 있는데. 변이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인도별, 인도 쪽에서 이제 변이는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의 일시적인 뭐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오늘도 나타났잖아요.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동안 좀 푹 쉬었던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뭐 또 나타나면서 뭐 코로나 확산, 특히 좀 이제 며칠 전에도 사실은 좀 계속 외국에서 나왔었지만 반응이 없다가 이제 뭐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가 좀 줄어서 어제 막 환호하다가 오늘 다시 또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큰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델타 그렇기 변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네, 그래서 지금의 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잘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또 잘 활용하셔야 그러니까 되지 지금 않을까.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진단 키트나 치료제, 뭐 백신 뭐 해가지고 관련된 주들이 이제 오른 거잖아요. 많이 오늘. 급등했죠 오늘. 네. 근데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이게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잘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돼. 왜냐면 지금 물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낙폭이 과대했고 이 이슈를 발판 삼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많이 올라 있는데 지수보다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순환매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백신 관련주들,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또 알고 보면은 다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이제 항암제라든지 신약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이런 업체들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큰 물줄기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반등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한다, 뭐 내일 꺾인다, 뭐 며칠 더 간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번 반등은 좀 나중에 좀 튀어나와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반등의 폭, 뭐 길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번에 만약에 코로나가 일정 부분 좀 더 늘어나서 만약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신 하여튼 관련.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자, 그렇다면 그 셀트리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워낙 그 강성주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증권가 분들이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어떤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뭐 좀 뭐 반응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또 주가도 강세 모습을 띄우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것도 좀 지속적인 어떤 테마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번에 뭐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빠지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런 이렇게 대량 생산해줘야 되는 그런 업체들, 뭐 삼바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더 용량을 늘린다고 이렇게 생산 시설을 늘린다는 얘기들도 나왔고,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엄청 강세예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또 오래 쉬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바이오 섹터의 뭐랄까요, 엄마 같은 역할? 뭐 삼바가 약간 좀 아빠 같은 역할이라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이제 사내 이사로도 들어가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이 업체도 이제 항암제 쪽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분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2세가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사내 이사로 진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흐름. 뭐 이따 혹시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짚어드리기도 할 건데. SK케미칼.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 지수 강세에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이 뭐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대장주들 역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 또 호재성 이슈들도 계속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랐지 뭐 단순히 뭐 치료제 이런 부분으로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지금 한번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아, 네. 셀트리온은 거래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합병을 하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켜야지만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묵직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묵직하고 오늘 이제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뭐 수급만 좀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새 시장의 변동성의 가장 핵심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비차익 거래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침부터 강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아니면 그날 상승폭이 높은 종목들에 다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날 당일날 좀 뭐랄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프로그램 들어오는 부분을 꼭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받아줬죠. 뭐 사모펀드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일단 상승이 좀 나타났고 외국인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제 사고 어제 팔고 오늘 다시 사고 이게 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익수다 이슈도 최근에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에서 일단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해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바닥권 예전에 이제 저항대 지지선 그어드렸던 건데 이제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좀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60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향하는 60일선을 넘나들다가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더 많이 붙기 시작하면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1선이 아래쪽에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오늘 저점권이 한 27만원대 초반 정도 되겠습니다. 27만 4천원 정도? 이 정도만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봐드릴게요. 차트는 아까 오다가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약이 많이 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약이 항상 가볍게 많이 오르고요. 치료제 개발되고 뭐 판매하고 뭐 이런데 제약 쪽에서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은 아까 60일선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21선이 받쳐주고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지금 60일선 뚫었고 밑에서 21선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약간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한 것으로는 좀 보이지는 않지만 좀 많이 그동안 쉬었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호재가 받쳐준다라면은 지난번에 이제 급락할 때 돌파를 못했던 가격대가 한 13만 한 5,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본 김에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봐드리면 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네요. 네. 코로나 뭐 치료제 기대감이라든지 또 합병 이슈 계속 나올 때마다 오히려 뭐 셀트리온 제약이 워낙 강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아주 중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급에서 좀 많이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승할 때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붙었었고요. 빠지는 동안에 여기서는 좀 거래가 많이 붙었었지만 그 이후로 거래가 거의 없이 빠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다시 좀 거래를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눈에 빤히 보이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만 한 3, 4천 원 될 것 같아요. 요 구간까지가 좀 1차적인 목표 트레이딩 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도 뭐 분쟁이 있었잖아요. 보톡스 관련해서. 네.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 보니까 대웅제약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기존에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랑 대웅제약이랑 계속 싸움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웅제약으로 이동한 메디톡스 직원이 보톡스 균주를 빼가서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해서 이제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수출해서 거기서 이제 팔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메디톡스가 소송을 해서 거의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나보타 판매하는 그 에볼루스라는 업체랑 이제 메디톡스가 합의를 해서 로열티도 받고 에볼루스 이제 지분도 일정 부분 액면가로 사고 이런 부분이 발행가로 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아이온 바이오 팜이라고 있는데 거기랑도 또 이제 합의를 봤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이제 팔고 있는 두 개의 기업들이랑 다 이제 메디톡스가 합의를 본 상태예요. 합의를 받고 이제 그 상태로 인해서
이제 메디톡스는 오히려 완전 호재죠. 왜냐면 이 회사한테도 또 로열티를 받고 그렇죠. 메디톡스는 네,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그 회사의 지분도 20%또 이제 액면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 오늘 기사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게 오히려 메디톡스 얘기는 한마디도 기사가 없고 대웅제약이 뭐 미국에서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뭐 리포트 형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팔면 팔수록 메디톡스한테 더 많이 들어오겠죠. 로열티를 계속 받게 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나는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디톡스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하나의 뉴스 장 끝나고 나왔는데 예, 역시 메디톡스는 이제 보톡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어톡스, 이노톡신, 뭐 메디톡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식약처랑 상당히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식약처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덮쳐가지고 계속 이제 메디톡스를 압박하고 계속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품 판매 금지, 수출 금지 이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식약처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디톡스가 계속 다 판결이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나서 이제 출하가 되고 최근에 5월 달에 국가 출하 승인 건수를 보면은 지금의 휴젤이 1등이거든요. 근데 휴젤보다 더 넘어서는 국가 출하 건수가 나왔고 최근에 휴젤이 신세계랑 약간 좀 인수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덕택에 신세계는 폭락을 하고 있지만 휴젤의 뭐 지분 가치 한 44% 정도를 2조 정도를 쳐줬다면 지금 메디톡스의 시총은 2조도 안 돼요. 1조 몇천억이니까 그러면 메디톡스는 너무 싼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메디톡스의 요번에 그런 부분들 그 세 가지 말고 오늘 식약처 승인 받은 게 있는데요. 임상 3상째인데 승인 받은 게 있는데 새로운 완전한 다른 보톡스 균주거든요. 보톡스 균주는 아니고 보톡스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가 여태까지 계속 방해 아닌 방해를 했던 그 세 가지 품목과 전혀 다른 품목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이제 판로에 있어서는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인데 나와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메디톡스가 한 주가가 한 80만 원? 막 이때 갔을 때 중국이 될 거다 하다가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계속 허가 못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뭐 20만 원대 초중반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만 앞으로 잘 터진다라면은 메디톡스가 예전처럼 뭐 휴젤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런 불편했던 여러 가지들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메디톡스는 오히려 대웅제약이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수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캐 묵었던 그런 소송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되는 건가요? 그거 자체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기업들이랑 다 합의를 받고 대웅제약이랑 합의한 건 아니에요. 그쵸. 대웅제약이랑 합의하는 건 아니라서 대웅제약이랑 국내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 측에서 밝히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소송에서도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유리해졌다. 밝히는데 대웅은 좀 언론 플레이를 좀 되게 잘하는 편이고 메디톡스는 좀 그동안 식약처한테 좀 밉보여가지고 계속 그동안 조금 많이 제재를 받아왔었었는데 식약처장 좀 바뀌고 난 뒤로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컨셉이 오래 빠진 종목들. 이제 좋아질 낙폭과대주. 종목들. 낙폭 과대라기보다 뭐 그냥 과대도 과대기보다 오랜 기간. 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좀 두산중공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을 고객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도 고점 대비 열토막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정말 3년 내내 빠졌었고 예전에 중국 기대감으로 갔었을 때는 외국인 지분 많이 들어오면서 80만 원 막 이렇게까지도 갔었었는데 지금은 뭐 20만 원대 초반이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여러분들한테 막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용 뷰티 섹터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휴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레이저 관련된 뭐 종목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그 외에 뭐 레이저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뭐 하다못해 인바디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미용 뷰티 섹터에서 가장 안 오르고 못 오른 종목이 메디톡스거든요. 근데 메디톡스를 계속 억누르고 있던 그런 안 좋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족쇄가 풀리게 되면 메디톡스도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제 고객분이 여기 관심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전에 들었는데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흑점, 왜냐면 소송 비용이 그동안 뭐 몇백억씩 됐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이 흑전되면은 다시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좋아지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가 나왔는데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연기금에서 공격적으로 사주니까 후반에 치고 올라왔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아까 또 장 끝나고 호재도 나왔고, 알고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때마다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면은 향후에 좀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차트도 조금 봐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이 정도예요. 메디톡스. 네, 이 정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메디톡스가 계속 상승 시도하다가 막힌 구간대라서 여기 이 가격대 25만 원 부근, 네,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격 뚫으면 이 가격 한 35만 원까지, 물론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요새 새롭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워낙 좀 오래 보기는 했는데요. 요새 좀 느낌이 이제는 좀 괜찮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대 부분인 여기 아까 말씀드린 24만 원에서 25만 원에 좀 저항이 강력하긴 합니다만은 요거 뚫어내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뚫어낼 때까지 사가지고 기다리기 싫어 이러신 분들이라면 요거 뚫고 난 다음에 뭐 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좀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한번 좀 새롭게 많이 빠진 좀 낙폭 과대주 성격으로 한번, 아까도 뉴스도 나온 김에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메디톡스 네, 정말 핫했던 기업이었는데, 그죠. 네, 예전에는 소송 한번 정말. 걸리더니 그냥 뭐 네, 그냥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